제가 지금은 그래도 그질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없었죠.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 요즘 애들 그 사자성어 모르는 것처럼 상식 없는 것처럼 많이 없었고, 제가 이사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진짜 처참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집주인이 있었고 저는 이제 세입자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이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집에서 잘 살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정도도 되고, 제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가능해졌고, 지금도 뭐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저한테는 이게 돈을 버는 행위이기도 해요. 방송에서 얼마나 버냐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들이 뭔가 하나의 체인처럼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제 행동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또는 제 말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학원이 홍보가 되는 이런 상황도 오고, 또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제가 인간적인 또 영상을 비인간적인 어떤 생산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유튜브 조회수 수익도 무시 못할 정도긴 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돈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돈을 버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되게 감사하죠. 저는 신을 믿는데 뭐 종교는 신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신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종교는 따로 얘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예전에를 많이 회상을 하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의 제 삶에서도 제가 계속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든. 뭐 옛날에 제가 살던 지역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처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되게 좋은 동네에서만 사셨어.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좋은 동네에 사시다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동네만 사신 분들하고 몇 번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족함 없이 컸어.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독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들부들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30살까지도 정말 빈민촌 가까운 데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뭐 관리를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외국인 분들이 와서 월세를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돈 정말 잘 내요. 근데 돈 안 내는 새끼들은 우리나라 새끼들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문화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함부로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월세를 받다 보면, 거기 월세 관리를 하다 보면 월세는 따박따박 내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그 국가들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특정 국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도 막 특정 국가 국적에서 뭐 우리나라로 왔대는데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 바뀌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그걸 보냄으로써 뭐 그런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 그걸 보내면서 더 저는요, 그게 안 좋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본인이 거슬린다고 저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뭔데 저한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걸 무시할 정도로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요? 그 행위조차도 저는 그렇게 똑같이 보여요. 문제 내는 거. 그리고 제가 돈 문제로 속색이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돈 문제로 속색이, 다른 속색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소란을 피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로 속색이는 새끼들은 보통 뭐냐면 우리나라 새끼들이에요. 막 그 쪽팔림을 감추려고 월세 밀리고 연락도 안 받고 집만 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집에도 없어. 이 사람 벌써 도망갔어.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뻔뻔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으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그런 데 살아야 돼요. 저도. 예, 저도 그런 데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저보고 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솔직히 못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안 배운 새끼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안 배운 거. 기회가 있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려고 용을 썼는데 안 쳐배운 새끼들 있죠.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 같은 새끼들. 그런 애들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 이제부터 제가 못 배운 사람이라고 안 하고 안 배운 새끼라고 얘기할 거예요. 못 배우신 분들을 얘기한 게 아니야. 너무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옛날에 못 배우신 분들 있어요. 요즘엔 아니야. 요즘엔 안 쳐배운 거지 애들이. 그냥 안 배운 거야 이 새끼들은.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일을 안 하는데 권리는 오지게 찾는 새끼들. 그 경쟁하기 싫은데 눈물샘은 그런 거로 해서 F킬러 쳐 먹어야 되는 새끼들 있어요. 아주 모기약을 쳐 먹어야 되는 애들. 아주 F근성이 막 그냥 막 피해 망상에 막 쩔어 있는 애들. 진짜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동네에 막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딱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이 돌아가고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칼부림이 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안 배운 새끼들이나 진짜 막 나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예의 없게 굴거나 난잡하게 막 무례하게 구는 거. 저는 그러면 진짜 그냥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얘 그냥 나락에서 더 나락으로 보내게끔 해야 됐다. 이 생각을 해요. 진짜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지역에서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 쳐배우고 못 배운 분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저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 그 지역에. 열심히 사는데 하필 운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생각이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 이런 분도 있어. 매일 열심히 꾸준하게 나가는 이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그 지역에 살아도. 근데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안 쳐배운 새끼들이나 지 부모 믿고 깝치거나 부모도 지 자식 감싸겠다고 진짜 무례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거꾸로 음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러잖아요. 애들 감싼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잃기 싫은 걸 잃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본보기들이 많아야 사회가 안정이 돼.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거는 이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는데, 이제는 못 사는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잘 사는 동네에서도 이제 못 사는 동네로 이주를 준비해야 될, 지금은 아니겠죠. 먼 미래에, 이제 노년에. 왜냐면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다고 본인한테 이득이 뭐가 있냐,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회를 좀먹어요. 진짜로. 누군가 하나는 그런 거에 본보기를 진짜 참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양반,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말하는 양반은 돈 많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매너 있고 예의 있고 뭔가 사리분별이 있는 분들이 서로 얘기를 좋게 해. 그러면 저도 좋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못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조금 먹고 살만한 동네에서 정말 꼴값 아닌 꼴값들을 떠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인스타 릴스 쇼츠에 뭐가 나오냐면, 아빠가 애들하고 놀러 나가, 딸들하고. 근데 야 너네 빨리 가, 나가, 준비해.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말투 따라하는 거야. 아빠도 문제야 이건. 뭐라 그러냐면, 명령하지 마라. 엄마한테 장난이라고 이지렁이를 떨고, 엄마도 그걸 하면서 웃으면서 그걸 찍어서 올려. 어머님들, 이게 혼낼 때 못 혼내는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장난칠 거와 안 할 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장난을 꾸준하게 애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로 이런 거 있어. 하는 말이, 아우 너 네 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냐, 네 아버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너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 애가 그러면 부모님을 깔아봐요. 아버님들 중에 네 엄마가 맨날 그렇지 뭐, 엄마가 뭘 하겠냐, 아유 뭐 그러겠니, 뭐 이런 분들 있어.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명령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서, 딸님 둘이서 명령하지 마라. 와, 나 같았으면 진짜 다 놀러 가는 거 다 중단시켜, 다 엎드려 뻗쳐시켰어 진짜. 부모님 그거 하셔야 돼. 이게 문화가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해. 아이는 집에서 엄마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걔 사춘기 되기 전에 그런 장난 쳐놓고, 그게 아무리 장난이고 연출된 거라도 애들한테 그게 재밌는 거라고 각인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우리 그거 알아요? 똥집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해가지고 요거 하고 애들 뒤에서 똥꼬 찌르는 거 하는 거 있었잖아. 이거 여자분들한테 뒤에서 장난이라고 막 진짜 세게 막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장난이라고 휘덕거리고 다닐 때가 있었어. 아주 옛날에. 그게 장난이야? 주변에 보면 그런 애들 많잖아요. 아, 나 장난이라니까. 장난도 못해요? 장난일 수 있죠. 장난의 기준이 뭔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장난의 기준이 뭐야? 그래요? 그러면 너같이 상식 없는 새끼들 보면서 나는 웃음이 너무 나와.
하도 같지 않고 꼴 같지 않고 3단 변신 같고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나서 막 자라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 페룬같이. 이거 장난이라니까. 이런 거 장난이잖아. 맞잖아. 불쾌해요? 그거 장난인데 왜 불쾌하고 그래. 아침에 지 몸뚱아리도 못 일으키면서 무슨 학교를 가 다 때려쳐. 너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그냥 살다가 조용히 하늘나라 가세요. 뭐하러 공부를 한다고. 니깎게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맞잖아. 사회에 어머니도 걔한테 돈 들이지 말라니까. 그냥 딴 데다 보내. 몰래 갖다 버리든가. 뭐하러 키워 그걸. 사람 같지도 않은 걸. 이거 장난인데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끼리 이제는 끼리끼리 이제는 사는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 뭔지 알아요? 커뮤니티,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회관계망에 정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식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부족하면 판단 기준이 흐려지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뭔지 아세요? SNS. 끼리끼리 모여요. 아직까지는 부모 덕에, 부모는 또 자기 부모 덕에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 덕에 그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제어를 해서. 본인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부모한테 억울한 감정, 옥죄었던 감정, 제어받았던 감정. 사회는요, 통제의 연속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제어예요. 통제받고 제어받는 게 연습이 돼 있는 애들이 자기 제어를 합니다.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더더더 몰려드는 지역이 그게 더 좋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만의 안정된 공간이라는 걸 좀 더 높은 비용을 내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서로 간의 간섭이 거의 없게끔 만드는 지역이 생겨요. 진짜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못 배워 처먹고 안 배워 처먹고 그 다음에 자기 제어 따위는 해본 적도 없고 지 꼴리는 대로 인생 살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는 당연히 비용 따위는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자기가 남한테 피해주는 거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뜻이 맞는 사람끼리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집단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공간을 넘어서 어디까지 온라인상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몰려다닌다는 거죠. 어떤 영상 하나가 올라갔어요. 외국인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복장이 너무 야하다고, 선생님이 복장이 너무 야하다고, 근데 딱 봐도 그렇게 야한 복장이 아니야. 근데 치마가 좀 짧다고 그 선생님 해고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외국도 이러고 앉아있고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 자기 제어를 배우고 더 절제를 하고 핸드폰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게끔 연습을 시키면서 점점 더 자기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자율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방임을 해요. 자율은 언제 주는 거냐면요. 통제가 익숙해진 아이한테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제어하고 판단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 차근차근 자율 의지와 선택권 그리고 옆에서 조언자의 역할로 부모가 물러나는 거예요. 점점 크면서 아이를 놔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에 갔을 때 옆에서 너 숙제했니? 너 아침에 일어나야지. 왜 학원 안 갔니?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얘기 안 한대. 근데 애는 학원 안 와. 이거는 이미 조진 거야, 어머니. 그거는 그 기준에 들어갔어. 막 나는 애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제어를 연습하고 느껴야 될 시기. 이때 방임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둔 후에 나중에 아이가 자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을 때 거의 정신병 형태로 뛰어다닐 때 어떤 누구도요. 그렇게 물들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되게 빠르게 굳어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인생 살면서 가장 처참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새끼들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은요. 괜찮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더 괜찮은 일을 하려고 들겠죠. 우리 아이들 그런 부류에 집어넣도록 노력을 합시다. 저는 이게 경험상 맞다고 봐요. 인간은요. 참 끼리끼리 모입니다.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his 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lies deep within. It's set under my skin. It's too soon for love, they say, but my heart's already on its way. Try to hide, but in his gaze, all my